서울에 위치한 20층 상업 건물의 건물주인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기회를 잘 잡은 덕에 지금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물론 늦둥이 아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는 주변에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진심이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 번씩은 의심이 드는 법인지라 속으로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늦둥이 아들 때문에 생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는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아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들이 아닌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제가 경비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저희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다고 먼저 말했을 테고 그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니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복장을 하고 건물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경비원 일은 바쁘더군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매일 저를 보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이 되면 고생하신다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봐왔던 경비원을 하대하는 태도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제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비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괜히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비복을 입고 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내고 꾸민 아들 핸드폰의 사진 속 여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어디서 봐도 오늘 잘 보일 것을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알아서 갈 거니깐 저리 좀 가세요. 냄새나니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무시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고생하신다며 인사하고 챙겨주는 이들 투성이었는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처음 만난 경비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제 남자친구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괜히 까불다가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니 내심 흐뭇하더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저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내가 일주일간 대신 일하고 있지. 경비일이 의외로 재밌더구나.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오빠, 이 아저씨랑 무슨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빠. 그 순간 아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우리 경비원분이 휴가 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봐주고 계신 거야. 여자친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에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오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비원인 줄 알고 제가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줄은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며느리감으로는 곤란하다. 일주일간의 경비원 체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예의와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은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화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이나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상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에서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20층 상업 건물의 건물주인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기회를 잘 잡은 덕에 지금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물론 늦둥이 아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는 주변에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진심이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 번씩은 의심이 드는 법인지라 속으로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늦둥이 아들 때문에 생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는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아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들이 아닌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제가 경비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저희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다고 먼저 말했을 테고 그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니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복장을 하고 건물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경비원 일은 바쁘더군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매일 저를 보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이 되면 고생하신다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봐왔던 경비원을 하대하는 태도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제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비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괜히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비복을 입고 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내고 꾸민 아들 핸드폰의 사진 속 여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어디서 봐도 오늘 잘 보일 것을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알아서 갈 거니깐 저리 좀 가세요. 냄새나니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무시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고생하신다며 인사하고 챙겨주는 이들 투성이었는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처음 만난 경비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제 남자친구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괜히 까불다가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니 내심 흐뭇하더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저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내가 일주일간 대신 일하고 있지. 경비일이 의외로 재밌더구나.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오빠, 이 아저씨랑 무슨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빠. 그 순간 아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우리 경비원분이 휴가 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봐주고 계신 거야. 여자친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에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오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비원인 줄 알고 제가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줄은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며느리감으로는 곤란하다. 일주일간의 경비원 체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예의와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은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화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이나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상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에서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20층 상업 건물의 건물주인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기회를 잘 잡은 덕에 지금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물론 늦둥이 아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는 주변에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진심이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 번씩은 의심이 드는 법인지라 속으로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늦둥이 아들 때문에 생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는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아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들이 아닌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제가 경비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저희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다고 먼저 말했을 테고 그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니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복장을 하고 건물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경비원 일은 바쁘더군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매일 저를 보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이 되면 고생하신다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봐왔던 경비원을 하대하는 태도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제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비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괜히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비복을 입고 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내고 꾸민 아들 핸드폰의 사진 속 여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어디서 봐도 오늘 잘 보일 것을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알아서 갈 거니깐 저리 좀 가세요. 냄새나니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무시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고생하신다며 인사하고 챙겨주는 이들 투성이었는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처음 만난 경비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제 남자친구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괜히 까불다가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니 내심 흐뭇하더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저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내가 일주일간 대신 일하고 있지. 경비일이 의외로 재밌더구나.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냄새 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오빠, 이 아저씨랑 무슨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빠. 그 순간 아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우리 경비원분이 휴가 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봐주고 계신 거야. 여자친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에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오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비원인 줄 알고 제가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줄은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며느리감으로는 곤란하다. 일주일간의 경비원 체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예의와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은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화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이나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상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에서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20층 상업 건물의 건물주인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기회를 잘 잡은 덕에 지금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물론 늦둥이 아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는 주변에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진심이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 번씩은 의심이 드는 법인지라
속으로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늦둥이 아들 때문에 생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는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아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들이 아닌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제가 경비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저희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다고 먼저 말했을 테고 그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니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복장을 하고 건물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경비원 일은 바쁘더군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매일 저를 보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이 되면 고생하신다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봐왔던 경비원을 하대하는 태도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제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비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괜히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비복을 입고 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내고 꾸민 아들 핸드폰의 사진 속 여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어디서 봐도 오늘 잘 보일 것을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알아서 갈 거니깐 저리 좀 가세요. 냄새나니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무시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고생하신다며 인사하고 챙겨주는 이들 투성이었는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처음 만난 경비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제 남자친구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괜히 까불다가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니 내심 흐뭇하더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저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내가 일주일간 대신 일하고 있지. 경비일이 의외로 재밌더구나.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오빠, 이 아저씨랑 무슨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빠. 그 순간 아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우리 경비원분이 휴가 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봐주고 계신 거야. 여자친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에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오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비원인 줄 알고 제가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줄은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며느리감으로는 곤란하다. 일주일간의 경비원 체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예의와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은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화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이나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상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에서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20층 상업 건물의 건물주인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기회를 잘 잡은 덕에 지금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물론 늦둥이 아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는 주변에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진심이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 번씩은 의심이 드는 법인지라 속으로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늦둥이 아들 때문에 생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는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아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들이 아닌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제가 경비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저희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다고 먼저 말했을 테고 그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니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복장을 하고 건물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경비원 일은 바쁘더군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매일 저를 보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이 되면 고생하신다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봐왔던 경비원을 하대하는 태도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제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비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괜히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비복을 입고 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내고 꾸민 아들 핸드폰의 사진 속 여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어디서 봐도
오늘 잘 보일 것을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알아서 갈 거니깐 저리 좀 가세요. 냄새나니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무시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고생하신다며 인사하고 챙겨주는 이들 투성이었는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처음 만난 경비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제 남자친구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괜히 까불다가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니 내심 흐뭇하더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저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내가 일주일간 대신 일하고 있지. 경비일이 의외로 재밌더구나.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오빠, 이 아저씨랑 무슨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빠. 그 순간 아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우리 경비원분이 휴가 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봐주고 계신 거야. 여자친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에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오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비원인 줄 알고 제가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줄은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며느리감으로는 곤란하다. 일주일간의 경비원 체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예의와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은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화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이나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상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에서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20층 상업 건물의 건물주인 저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기회를 잘 잡은 덕에 지금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물론 늦둥이 아들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는 주변에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다수는 진심이겠지만 사람 마음이란 한 번씩은 의심이 드는 법인지라 속으로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늦둥이 아들 때문에 생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제게도 며느리가 생기는가 싶어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희 아들은 아직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들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들이 아닌 저희 집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비원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건물 경비원에게 일주일간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제가 경비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저희 건물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죠. 저희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건물이 있다고 먼저 말했을 테고 그 건물 지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올 것이 분명하니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복장을 하고 건물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경비원 일은 바쁘더군요. 건물에 출입하는 직원들은 매일 저를 보고 다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점심시간이 되면 고생하신다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봐왔던 경비원을 하대하는 태도가 혹시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제 경험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비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습니다. 처음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괜히 마음을 다잡고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업무를 이어가다 보니 사람들의 친절한 인사와 따뜻한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드디어 아들과의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경비복을 입고 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껏 멋을 내고 꾸민 아들 핸드폰의 사진 속 여자친구가 도착하더군요. 명품 가방에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어디서 봐도 오늘 잘 보일 것을 결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 인사를 하며 아가씨 어디 가시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소 차가운 표정으로 알아서 갈 거니깐 저리 좀 가세요. 냄새나니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건물에서 일하며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무시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고생하신다며 인사하고 챙겨주는 이들 투성이었는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입구에서 처음 만난 경비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제 남자친구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괜히 까불다가 내일부터 출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니 내심 흐뭇하더군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저는 경비원 복장을 그대로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경비복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경비원분이 휴가를 가셔서 내가 일주일간 대신 일하고 있지. 경비일이 의외로 재밌더구나.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오빠, 이 아저씨랑 무슨 얘기한 거야? 기분 나빠. 그 순간 아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셔. 우리 경비원분이 휴가 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봐주고 계신 거야. 여자친구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잠시 후에는 울먹이며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오빠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비원인 줄 알고 제가 오빠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녀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법이지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따라 나오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줄은 한 번만 봐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절대 며느리감으로는 곤란하다. 일주일간의 경비원 체험을 통해 저 역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예의와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와 같은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보이는 일부 직업화대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이나 외형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상대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건물에서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